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은평구 혁신파크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창조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매각 조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등의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대에 올랐지만 의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는 팔도록 계획이 안 되어 있던 사항은 맞지요? 네, 당초에는 이제 매각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간 합동 개발을 통해서 SH 도시개발 방식으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업성이 없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긴급하게 계획 수정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혁신파크 부지를 현재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매각한 뒤 개발이 용이하도록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종상향과 용적률을 높인다는 계획. 의원들은 대규모 시우지를 싼값에 매각하는 건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시우지를 매각하는 문제는 말씀대로 무상으로 임차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아예 매각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슈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민간이 또 그 이익을 또 가져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익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서울시는 혁신파크 부지 개발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선 매각이 최선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상업적으로 팔았을 때 과연 누가 1억에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북 지역에는 특별히 뭐 재개발이든 이런 개발 사업이든 인센티브를 줘서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 부지 매각 시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사후 통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창조 산업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의회는 또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부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입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서울시가 혁신파크 부지 매각 수입 1,630억여 원을 내년 세입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혁신파크 부지 개발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 상태로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구가 그렇게 발전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두다 구청에서도 보니까. 적극 매각을 원하고 있고요. 엑셀 스튜디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다시 심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방식의 적정성 등을 놓고 여러 우려가 제기됐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안건은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정책 평가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진한 사회적 경제정책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9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은평구는 2022년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 2023년 고용노동부 장관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은평구는 사회적 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사회적 경제 적극 행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사회적 경제 민관 협력 프로젝트, 사회적 경제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3일까지 청년 행정인턴 5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이거나 미취업 상태인 19세에서 29세 양천 구민인데요. 모집 분야는 민원센터 등에서 민원 응대와 기관 업무 보조를 하는 일반 분야 20명과 행정과 복지 학습 지도 등 특화 분야 30명입니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며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기 근무하게 되면 151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지원 희망 대상자는 다음 달 3일까지 구청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일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이달 말 선도지구 선정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은 여전히 걱정입니다. 최근엔 이한준 LH 사장의 사업성 우려 발언까지 나와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130여 건까지 줄었던 부천 원미구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발 집값 상승으로 올해 7월 420여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의 주거 안정화 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줄며 11월 60여 건까지 내려갔습니다. 부천 원미구의 아파트 매물도 지난 7월 말 3,500여 개에서 계속 늘더니 최근 3,800여 개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재건축 사업성 때문에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겐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선도지구에 선정되더라도 재건축 사업성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계속 오르는 공사비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이한준 LH 사장까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 사업성을 우려해 주민들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얼마나 될지 냉정히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곳 저곳에서 통합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려고 손들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경제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도지구 선정과 향후 진행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뱉은 말인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 말로 들렸습니다. 언론의 사업성 우려 보도가 잇따르자 LH는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LH는 이한준 사장이 선도지구 사업 추진 시 지역별 시세와 용적률 등에 따라 주민 부담금 등 사업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한 것이라며 애써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면적인 진행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정도도 종전보다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일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이달 말 선도지구 선정 발표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분당 신도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일기 신도시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성 걱정 속에서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강등의 아픔을 딛고 쇄신에 나섭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의 K리그1 복귀와 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상혁신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비상혁신위원회는 운동생리학 분야 권위자인 최대혁 서강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설동식 한국축구지도자협회장과 서영욱 축구해설위원, 배태한 독일체육대학교 분석관, 정태준 인천축구협회장과 김동찬 인천유나이티드 전력강화팀장, 박세환 인천시 체육진흥과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선수단 전력 분석과 정밀 진단, 정기 이적 시장 대비 선수단 구성안 논의와 구체적인 선수단 전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구단의 체질 개선과 혁신을 꾀할 방침입니다. 또 인천시의원, 인천유나이티드 전 대표, 이사진, 선수 주장단, 서포터즈 대표, 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소통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인천유나이티드는 K리그1 잔류에 실패하며 2004년 창단 이후 첫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전달수 전 대표가 지난 15일 사임했고 현재 심찬구 기획조정이사가 임시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한국이민사 박물관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29일 한중문화회관 4층 공연장에서 시립박물관 분관인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현재 한국이민사박물관 상설 전시는 하와이 이민 역사를 포함한 전 세계 한인 이민 역사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어 전시 내용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시는 전시 공간 확충과 재외동포 교류 공간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합니다. 이후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확대 개편안으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건물 증축안과 인천도시역사관 건물로의 이전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인사규칙을 재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홍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접수했는데요. 개정규칙안에는 면접시험 시 지원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평판 조회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인사규칙은 합의제 기구인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 규칙과 달리 봐야 하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인사규칙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던 사안은 보류됐으며 지난 6월 개정된 규칙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2월 20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도는 117명으로 이루어진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 의심 사례 약 9천 건 등을 확인할 방침인데요. 주요 단속 대상은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입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로 제보하면 됩니다. 수상 교통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제작사인 경남 은성중공업 인근 행사장에서 한강버스 두 척에 대한 진수식을 진행했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한강버스는 한강에 일출될 다양한 한강의 색과 빛을 투영할 수 있는 흰색 기본 바탕에 파란색 문양을 넣어 시원한 물살을 표현했습니다. 선체의 높이는 잠수교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낮게 지어졌고 선박의 앞뒤에는 자전거 이용 탑승객이 탈 수 있도록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를 위해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건조됐고 배터리 화재를 막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가 설치됐습니다. 공개된 두 척의 선박은 해상시험 운전 등을 통해 기능과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12월까지 한강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인천 기업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7월에서 8월 인천 지역 10인 이상 제조, 수출 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인 아리백 대응 실태조사를 한 결과 15.5%인 62곳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아리백 이행 준비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기업은 21.8%인 87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절반 이상인 201곳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고소된 뒤 출석에 불응한 개인 건설업자 50대 남성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과 4월 2달 동안 근로자 2명의 임금 730만 원을 체불했지만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잠적하며 지명수배가 내려졌는데요. 이후 A씨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며 부천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에게 체불 임금 가운데 1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남은 체불 임금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천지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부천지청은 또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B씨와 각각 1,000만 원 안팎의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2명을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